안녕하세요. 직업상담사 2급 실기 기출문제를 강의하는 직업상담사 리쌤입니다. 오늘은 제10강 문제 147번부터 164번까지 직업상담사 2급 실기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147번. 이 문제는 K제과점의 종업원 수와 하루 케이크 생산량에 관한 표를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라는 문제로 우선 1번 종업원 수가 2명인 경우 노동의 한계 생산을 묻는 문제로 답지에는 노동의 한계 생산, 노동의 한계 생산량은 노동의 투입이 한 단위 증가함으로써 얻어지는 총 생산량의 증가분을 말하는 것으로 공식은 총 생산량의 증가분 나누기 노동 투입량의 증가분입니다. 여기서는 종업원 수가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날 때 케이크 생산량이 10개에서 18개로 증가한 것과 관련되므로 즉 노동의 한계 생산량은 18개에서 10개 뺀 값을 2명에서 1명 뺀 값으로 나누면 답이 8개가 됩니다. 문제 147번. 두 번째 질문은 종업원 수가 3명인 경우 한계 수입 생산을 묻는 문제로 답지에는 우선 노동의 한계 수입 생산, 노동의 한계 수입 생산물은 기업이 부가적 생산물을 판매하여 얻는 총 수입의 변화, 즉 생산 요소 한 단위를 더 투입함으로써 발생하는 한계 수입의 변화분을 말하며 노동의 한계 수입 생산물을 구하는 공식은 노동의 한계 생산량의 한계 수입을 곱한 값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의 경우 한계 수입이 생산물 가격과 같지만 독과점 시장의 경우 한계 수입이 생산물 가격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는 K제과점이 독과점 기업이라는 전제가 없으므로 한계 수입과 생산물 가격은 같은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즉 종업원 수가 3명인 경우 노동의 한계 생산량은 케이크 생산량 변화량인 5에서 종업원 수 변화량 1로 나누고 한계 수입인 케이크 가격 만원을 곱하면 5만원이 나옵니다. 즉 종업원 수 3명인 경우 한계 수입 생산은 5만원이 됩니다. 문제 147번. 세 번째 질문은 종업원 1인당 임금이 8만원일 때 이윤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제과점의 종업원 수와 케이크 생산량을 묻는 문제로 답지에는 앞선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의 계산식을 통해 K제과점의 단기 생산함수에 따른 노동의 한계 생산량 및 한계 생산물 가치를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표를 보면 최저 고용량은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와 종업원 1인당 임금이 8만원으로 같은 노동 2단위, 즉 종업원이 2명일 때이며 이때 케이크 생산량은 18개입니다. 문제 148번. 이 문제는 노동 수요의 탄력성 및 노동 공급의 탄력성을 산출하는 공식을 묻는 문제로 답지에는 첫째,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은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을 임금의 변화율로 나뉜 값입니다. 둘째,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은 노동 공급량의 변화율을 임금의 변화율로 나뉜 값이라고 작성합니다. 문제 149번. 이 문제는 노동 수요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묻는 문제로 답지에는 첫째, 생산물 수요의 탄력성입니다. 둘째, 총생산비에 대한 노동 비용의 비중입니다. 셋째, 노동의 대체 가능성입니다. 넷째, 노동 이외의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을 작성합니다. 두 문자는 노동 수요의 탄력성 결정 요인은 생비 대 외공입니다. 노동 수요의 탄력성 결정 요인은 생비 대 외공을 기억하세요. 참고로 노동 공급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첫째, 인구수입니다. 둘째, 노동조합의 결성과 교섭력 정도입니다. 셋째, 여성 취업 기회의 창출 가능성 여부입니다. 넷째, 노동이동의 용이성 정도를 작성합니다. 두 문자는 노동 공급의 탄력성 결정 요인은 인조 여동입니다. 노동 공급의 탄력성 결정 요인은 인조 여동을 기억하세요. 문제 150번. 이 문제는 시간당 임금이 500원일 때 1000명을 고용하던 기업에서 시간당 임금이 400원으로 감소하였을 때 1100명을 고용할 경우 이 기업의 노동 수요 탄력성을 계산하라는 문제로 소수점 첫째 자리로 반올림하여 표현해야 함을 명심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답지에는 우선 노동 수요의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을 임금의 변화율로 나눈 값입니다.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은 1100명에서 1000명을 뺀 값을 1000명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한 값으로 답은 10%입니다. 임금의 변화율은 500원에서 400원을 뺀 값을 500원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한 값으로 값은 20%입니다. 따라서 공식에 따라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은 10% 나누기 20%로 정답은 0.5입니다. 문제 151번. 이 문제는 노동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을 묻는 문제로 답지에는 첫째, 인구 또는 생산 가능 인구의 크기, 인구수입니다. 어떤 국민 경제의 총인구 또는 생산 가능 인구가 증가할수록 노동 공급도 증가하게 합니다. 둘째, 일에 대한 노력의 강도입니다. 노동자가 일에 대한 노력을 많이 기울일수록 노동 공급도 증가합니다. 셋째, 노동시간, 노동공급시간입니다. 동일한 생산 가능 인구나 경제활동 참가율을 가진 두 개의 국민 경제에 있어서도 노동시간의 차이에 따라 공급되는 노동량은 달라집니다. 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노동 공급도 증가합니다. 넷째,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만 15세 이상의 생산 가능 인구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을수록 노동 공급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섯째, 노동의 질, 노동인구의 교육 정도입니다. 노동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노동자의 지식, 기술, 숙련도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교육, 훈련을 통해 많은 능력과 기술이 축적되어 있다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어서 노동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작성합니다. 두 문자는 노동 공급 결정 요인은 인강시 경질입니다. 노동 공급 결정 요인은 인강시 경질을 기억하세요. 문제 152번. 이 문제는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결정하는 요인 6가지와 그 상관관계를 설명하라는 문제로 답지에는 첫째, 남편, 배우자의 소득 증감입니다. 남편의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감소합니다. 둘째, 시장임금의 증감입니다. 시장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감소합니다. 셋째, 자녀수의 증감입니다. 자녀수가 증가하는 경우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감소합니다. 넷째, 법적, 제도적 장치의 유무입니다. 육아 및 가사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경우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감소합니다. 다섯째, 가계 생산기술의 발달 여부입니다. 노동전략적 가계 생산기술이 낙후된 경우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감소합니다. 여섯째, 고용시장의 발달 여부입니다. 고용시장이 경직된 경우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감소한다라고 작성합니다. 두 문자는 기혼 여성 경제활동 참가는 배임자 법적으로 각오입니다. 기혼 여성 경제활동 참가는 배임자 법적으로 각오를 기억하세요. 문제 153번. 이 문제는 여가와 소득의 선택 모형에서 여가의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의미를 쓰고 여가가 열등제일 때 소득 증대에 따른 노동 공급의 변화를 설명하라는 문제로 답지에는 우선 대체 효과의 의미는 임금 상승으로 여가에 활용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비싸지게 됨으로써 근로자가 여가 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노동 시간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소득 효과의 의미는 임금 상승으로 실질 소득이 증가하여 근로자가 노동 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여가 시간과 소비재 구입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여가가 열등제일 때 노동 공급의 변화는 첫째, 여가가 정상제인 경우 노동 공급 곡선은 아래의 그래프와 같이 실질 임금이 낮은 수준에서는 우상향하다가 임금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커지므로 후방으로 굴절합니다. 둘째, 여가가 열등제인 경우 노동 공급 곡선은 후방 굴절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 수준과 무관하게 우상향한다라고 작성합니다. 문제 154번. 이 문제는 내부 노동 시장의 형성 요인을 3가지 쓰고 각각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라는 문제로 답지에는 첫째, 숙련의 특수성입니다. 기업 특수적 숙련을 유지하기 위해 내부 노동력을 특별히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둘째, 현장 훈련입니다. 실제 직무 수행에 이용되는 기술 및 숙련이 전임자에게서 후임자에게로 개인 전수될 때입니다. 셋째, 기업 내의 관습입니다. 관습은 고용의 안정성에서 형성된 것으로 고용의 안정성은 사용자나 근로자 양측에 모두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작성합니다. 두 문자는 내부 노동 시장은 숙련 향관입니다. 내부 노동 시장은 숙련 향관을 기억하세요. 문제 155번. 이 문제는 노동시장의 분석 이론 중
내부 노동시장 이론, 이중 노동시장 이론, 인적 자본 이론의 의미를 간략히 설명하라는 문제로 첫째, 내부 노동시장 이론은 기업 내의 규칙이나 관리가 노동시장의 기능을 대신함으로써 노동시장 기능이 기업 내로 옮겨진 현상을 말합니다. 둘째, 이중 노동시장 이론은 노동시장이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되며 양시장이 서로 독립적이고 임금 및 고용의 구조에서도 차이를 보인다는 이론입니다. 셋째, 인적 자본 이론은 노동자들 간에 서로 다른 생산성을 나타내는 이유를 밝히며 인적 자본의 효율적인 투자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강조한다는 이론이라고 작성합니다. 문제 156번. 이 문제는 교육의 사적 수익률이 사회적 수익률보다 낮을 경우 정부의 개입 방법을 묻는 문제로 답지에는 교육의 사적 수익률이 사회적 수익률보다 낮을 경우 개인이 교육을 통해 얻는 이익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1.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장려, 2. 교육투자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 3. 평생교육 및 평생직업능력 개발 체제 구축 등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정책을 확대함으로써 교육을 통한 사적 수익의 기대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작성합니다. 두 문자는 교육의 사적 수익률이 낮은 경우 연쇄평입니다. 교육의 사적 수익률이 낮은 경우 연쇄평을 기억하세요. 문제 157번. 이 문제는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 장점 1 묻는 문제로 답지에는 첫째, 소득 분배의 개선입니다. 지나친 저임금, 산업, 업종 간의 임금 격차를 개선합니다. 둘째, 2차 노동시장의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셋째, 산업 평화의 유지입니다. 노사 분규를 방지하고 노사 관계를 안정시킵니다. 넷째, 산업 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합니다. 다섯째, 공정 경쟁의 확보입니다. 조악한 제품의 제조, 판매로 공정거래 질서를 해하는 기업을 정리합니다. 여섯째, 경기 활성화입니다. 소득 증대로 한계 생산성이 높은 유효 수요의 확보가 가능해진다라고 작성합니다. 두 문자는 최저임금제의 기대 효과는 분이 안고 조경입니다. 최저임금제의 기대 효과는 분이 안고 조경을 기억하세요. 문제 158번. 이 문제는 임금의 하방 경직성의 의미를 설명하고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 되는 이유를 묻는 문제로 답지에는 우선 임금의 하방 경직성의 의미는 한번 오른 임금이 경제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은 채 그 수준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임금이 하방 경직성이 되는 이유는 첫째, 화폐 현상입니다. 둘째, 장기 근로계약입니다. 셋째, 최저임금제의 실시입니다. 넷째,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입니다. 다섯째, 효율적 임금 정책이라고 작성합니다. 두 문자는 임금의 하방 경직성은 화장 최강효입니다. 임금의 하방 경직성은 화장 최강효를 기억하세요. 문제 159번. 이 문제는 부가급여의 의미를 설명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선호하는 이유를 묻는 문제로 우선 부가급여의 의미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지급하는 모든 보상 등으로서 사업주 부담의 퇴직연금 적립금, 사회보험료 부담금, 교육훈련비 등이 그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부가급여의 선호 이유는 첫째, 사용자의 경우 우수인재 채용의 수단으로 이용, 근로자의 장기 근속 유도 및 생산성 향상, 조세나 보험료의 부담 감소입니다. 둘째,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세 부담 감소, 연금 등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이 있다고 작성합니다. 문제 160번. 이 문제는 보상적 임금 격차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라는 문제로 답지에는 첫째, 고용의 안정성 여부, 금전적 위험입니다. 고용이 불안정한 직업의 종사자에게는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직업의 쾌적함 정도, 비금 전적 차이입니다. 작업 내용이 위험하고 작업 환경이 열악한 직업의 종사자에게는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셋째, 교육훈련 비용의 여부, 교육훈련의 차이입니다. 교육 및 훈련 비용이 들어가는 직업의 종사자에게는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넷째, 책임의 정도입니다. 막중한 책임이 동반되는 직업의 종사자에게는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다섯째, 성공 또는 실패의 가능성입니다. 장래가 불확실한 직업의 종사자에게는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라고 작성합니다. 두 문자는 보상적 임금 격차는 안전 쾌적한 훈련 책임은 성공 5와 실패를 가른다입니다.
보상적 임금 격차는 안전기 조건 훈련 책임은 성공 5와 실패를 가른다를 기억하세요. 문제 161번. 이 문제는 생산성 임금제에 의하면 명목임금의 상승률을 결정할 때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 상승률과 일치시키는 것이 적정하다고 하였고, 어떤 기업의 2010년 근로자 수가 40명, 생산량이 100개, 생산물 단가는 10원, 자본 비용이 150원이었으나 2011년에는 근로자 수는 50명, 생산량은 120개, 생산물 단가는 12원, 자본 비용은 200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했을 때 생산성 임금제에 근거한 이 기업의 2011년의 적정임금 상승률을 계산하라는 문제로 답지에는 우선 적정임금 변화율, 상승률,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 변화율, 상승률과 같거나 작습니다.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은 부가가치를 노동 투입량으로 나눈 값입니다.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 변화율은 당해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을 이전해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을 나눈 값에 1을 뺀 후 100을 곱한 값입니다. 우선 2010년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을 구하면 2010년 생산량 100개의 생산물 단가 10원을 곱한 후 근로자 수 40명으로 나눈 값으로 답은 25원입니다. 그리고 2011년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을 구하면 2010년과 같은 방식으로 2011년 수치를 대입하면 28.8원이 나옵니다. 2010년에서 2011년에 이르는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 변화율은 위의 공식에 따라 2011년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 28.8원을 2010년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인 25원으로 나눈 뒤 1을 빼고 100을 곱하면 15.2%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생산성 임금제에 의해 적정임금 상승률을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 변화율과 결부시키고 있으므로 적정임금 상승률은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 변화율인 15.2%에 해당한다라고 작성합니다. 문제 162번. 이 문제는 실업의 유형 중 경기적 실업,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라는 문제로 답지에는 첫째, 경기적 실업은 불경기 시에 나타나는 실업으로서 생산물 시장에서의 총수요 감소가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총수요 감소로 이어지면서 발생합니다. 둘째, 마찰적 실업은 신규 또는 전직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직업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합니다. 셋째, 구조적 실업은 경제 구조 자체의 변화 또는 지역, 산업, 간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 현상에 의해 발생한다라고 작성합니다. 문제 163번. 이 문제는 노동조합의 단결강제 형태로서 샵 제도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샵 종류를 3가지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라는 문제로 답지에는 첫째, 오픈샵입니다. 이는 고용주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나 비조합원 모두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둘째, 유니온샵입니다. 이는 고용주의 자유로운 고용이 가능하나 일정 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셋째, 클로즈드 샵입니다. 이는 고용주는 노동조합 가입을 전제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넷째, 에이전시 샵입니다. 이는 노동조합이 조합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종업원에게 조합 회비를 징수하는 제도라고 작성합니다. 문제 164번. 이 문제는 힉스의 단체 교섭 이론을 그래프로 그려내고 간략히 설명하라는 문제로 답지에는 첫째, 힉스의 단체 교섭 이론은 아래와 같이 X축은 파업기간을, Y축은 임금률로 하여 사용자 양보 곡선과 노동조합 저항 곡선을 중심으로 그립니다. 다음으로 힉스의 단체 교섭 이론은 첫째, 노동조합의 요구임금과 사용자 측의 제의임금을 파업기간의 함수로 설명합니다. 둘째, 노동조합 저항 곡선은 파업기간이 길수록 타결에 동의하게 될 임금이 낮아짐으로 우하향합니다. 셋째, 사용자 양보 곡선은 파업기간이 길수록 손실 비용 증가에 따라 타결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전환함으로 우상향합니다. 넷째, 사용자 양보 곡선과 노동조합 저항 곡선이 만나는 지점이 곧 예상 파업기간에 해당한다라고 작성합니다. 이상으로 직업상담사 2급 실기 기출 제10 강을 마칩니다. 마지막 강의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희망하는 직업상담사의 꿈을 이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